당장 그 방에서 나가라고 했잖습니까?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지배인이라 불리는 중년 남자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소리치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는 얼굴을 붉히며 격앙된 어조를 멈추지 않았다. 저기. 무슨 일이라도 직원 중 한 명이 다가서려 했으나 김지배인은 허리를 펴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 호텔에서 내 말이 곧 규칙이야. 나보고 방을 바꿔달라는 건 다시 말해 내가 결정을 번복하라는 거잖아. 그의 목에는 반짝이는 이름표가 걸려 있었는데 호텔 지배인이라는 직함이 선명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를 바라봤다. 몇몇 투숙객들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로비 한편에 서 있던 청소 담당 직원들은 손에 걸레와 청소 도구를 쥔 채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다. 그 순간 높은 모자를 쓴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충얼거렸다. 죄송합니, 이분이 예약하신 방이 이미 다른 분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자 김지배인은 그 직원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다른 사람이면 어쩔 건데? 이번에 오시는 분이 아주 중요한 BP 고객이야. 그런데 감히 손흥민 씨가 그 자리를 원한다고 해서? 웃기지 마. 그의 시선은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서 있던 손흥민에게 향해 있었다. 축구 선수든 뭐든 우리 호텔 VIP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다고. 로비에 있던 몇몇 구경꾼이 수군댔다. 어떻게? 저분이 손흥민 선수라는데. 원래 저 호텔 지배인이 심하게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 모두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그때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긴장된 분위기로 얼어붙었다. 에이, 여기 너무 어수선한데. 로비 구석에서 사람들이 귓속말을 나누었다. 저 지배인 성질이 보통이 아니네요. 근데 저게 지금 생중계라도 되는 건가? 글쎄, 동영상 찍는 사람도 보이고. 이거 분명 온라인에 올라가겠는데 누군가는 폰을 꺼내 로비 상황을 슬쩍 촬영하기 시작했다. 저 손흥민 선수 기다린 지 꽤 됐는데 제대로 된 안내를 못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가끔 보면 돈 많고 권력 있는 BP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세상 같기도 해요. 로비를 기웃거리던 젊은 여성 투숙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 상황,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봤다. 누군가는 속으로 계속 지켜봐야지 어떻게 되려나 하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하며 눈길을 떼지 못했다. 글쎄, 이대로 상황이 커지면 호텔 명성도 타격이 클 텐데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끝까지 봐야겠어요. 한 구경꾼의 중얼거림이 로비에 메아리 쳤다. 그러니까 이 호텔 이름이 로열 헤리티지 서울. 맞죠? 한 투숙객이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네, 명동에서 제일 오래된 5성급 호텔이라고 들었어요. 여기가 공항에서 VIP들을 자주 맞이하는 곳이라던데. 맞아요.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정면에 커다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있고 레드카펫이 깔린 로비가 인상적이잖아요. 또 다른 투숙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서인지 이런 갈등이 잘 생기지 않았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직원들은 한켠에서 웰컴 음료가 준비됐습니다. 라고 외치며 새로 들어온 투숙객들에게 안내를 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시선은 손흥민과 김지배인에게 쏠려 있었다. 전광판에는 오늘 호텔 측에서 준비한 갈라 디너에 대한 광고가 나오고 복도를 따라 줄지어 선 큰 화분에는 장미향 방향제가 뿌려져 은은한 향이 감돌았다. 여긴 정말 비싼 호텔이라 다들 서비스가 최고라고 하던데. 어떤 이가 작게 중얼거리자 뒤에서 듣고 있던 누군가 대답했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도 자주 오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달이 난 거 보니 대화는 흐지부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모두가 이 로비의 팽팽한 기류에 압도된 듯했다. 아니, 손흥민 선수, 이번에도 우리 호텔에 묵으러 오셨다고요? 청소팀장 유미라는 숙직실에 있던 동료에게 귀띔하듯 조용히 말했다. 지난번에도 한국 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나서 잠깐 쉬러 왔는데 그땐 엄청 친절하셨대요. 옆에 있던 젊은 청소부는 설레는 표정으로 저 사진이라도 부탁해 볼까요? 하고 속삭였다. 그때 로비 중앙 김지배인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대체 왜 손 선수 방이 없다고 호들갑이야?
내가 이미 VIP 스위트를 다른 고객한테 팔았다고 했잖아. 그는 직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윽박질렀다. 우리 호텔엔 규칙이 있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적어도 호텔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최우선 순위지. 손흥민 씨가 해외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여기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숨을 가다듬으며 최대한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저도 오랜만에 한국 와서 편히 쉬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른 특별 대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제가 예약했던 방이 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당황해서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러자 김지배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당황? 그건 손님 사정이죠. 우린 규정대로 처리할 뿐이니까.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큰 화제가 되겠는데? 라고 수군댔다. 그러자 호텔 프런트 매니저인 이 과장은 급히 다가왔다. 지배인님, 일단 진정하시죠. 지금 투숙객들도 다 보고 계신데. 진정?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여기 더 큰 문제로 번지면 어쩔 건데. 김지배인은 이 과장을 노려보았다. 옆에서 직원 몇 명이 초조한 듯 서류를 들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 선수님, 저희가 대체로 이런 일이 없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 과장이 곤란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남은 방 중에 그나마 스위트와 비슷한 조건의 디럭스룸이 있긴 합니다만. 스위트룸에서 디럭스룸으로요? 손흥민이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알겠습, 방법이 없다면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그래도 제가 충분히 예약을 미리 했었는데. 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지배이는 뒤통수를 긁으며 퉁명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다행이군. 이럴 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는 대놓고 비꼬는 투로 손흥민을 쳐다봤다. 해외 언론에 유명하다고 하니 그래도 참아주는 거죠. 이제 막 안 좋은 소문 퍼지면 골치 아프니까. 옆에서 듣던 청소부 중 한 명이 작게 속삭였다. 저 지배인. 원래도 자기 권위 엄청 내세우기로 유명했는데. 오늘은 더하네. 다른 스태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동조했다. 그러자 손흥민이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물었다. 혹시 다른 손님이 아직 안 오셨다면 스위트룸 변경이 가능한지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애썼지만 목소리 끝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김지배인이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안 오셨지만 이미 방을 확보해뒀다고요. 그분은 아주 권위 있는 분이니까 방을 뺏을 순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상부 지시도 따라야 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 청소팀장 유미라가 직원 전용 복도로 슬쩍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저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도 우리 호텔에 왔다가 방이 문제됐었잖아요. 그때도 별소리 안 하고 그냥 묵었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일이 커진 건지. 옆에 청소 스태프가 대답했다. 그때도 결국 골치 썩이는 건 우리 청소팀이었죠. 방 변경이 갑자기 생기면 그만큼 준비가 늘어나니까. 근데 지배인님 성격 알잖아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우선순위를 주고 나머지는 그냥 밀쳐내는 거. 또 다른 스태프가 혀를 끌끌 찼다. 손님은 손님인데 말이에요. 한편 손흥민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계속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저는 여기 자주 오던 사람도 아니고 사실 얼마 전까진 한국에 머무를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도 지난번에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로 왔는데. 그러자 이 과장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네, 알고 있습. 손 선수님이 지난번에 스태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것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런 상황이 유감입니다. 김지배이는 여전히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시선으로 이들의 대화를 바라보았다. 유감이면 유감인 거고 규정은 규정이야.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고. 그런데 지배인님, 지금 보니까 호텔 이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손님 앞에서. 이 과장이 작게 흘린 말에 김지배인은 코웃음을 쳤다. 이미지? 제가 왜 여기서 사과해야 하는데요? 더 중요한 VIP가 있는데 제가 그 우선순위를 번복하면 그쪽이 더 크게 따질 겁니 난 절차대로 하고 있어요. 손흥민이 피곤한 얼굴로 짐을 옮기는 직원들에게 시선을 주었다. 짐은 이미 모두 옮겨졌나요?
제가 예약했던 큰 스위트룸에 두었던 물건들이. 그러자 한 직원이 당황스레 저희가 방금 정리해놨을 물건은 임시로 보관 중이에요. 금방 디럭스룸 쪽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하고 답했다. 그때 누군가 우산을 들고 비를 털며 들어왔다. 밖에 비가 오네요. 그 말에 로비 안이 잠시 웅성거렸고 빗물 냄새가 살짝 들어오자 공기가 미묘하게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까지 이렇게 비가 온다던데 호텔 앞 도로도 막힐지 모르죠. 구경꾼 중 하나가 혼잣말을 하듯 내뱉었다. 손흥민 선수가 저런 대접을 받다니 좀 말이 안 되는데. 지배인님, 그래도 우리 쪽에서 조금 더 신경 쓰면 안 될까요? 손흥민 선수는 한국 대표로도 활동하고 해외에서도 이미지가 좋다고 하잖아요. 이 과장이 조심스레 제안하자 김지배인은 손으로 그만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미 나는 결정했어. 다들 들었지? 이 사람은 VIP 스위트 대신 디럭스룸에 묵을 거고 더 이상 추가 배려는 없어. 그는 마치 판결을 내리듯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이미 이번 주에 여길 쓸 귀빈이 우리 호텔에 큰 투자 약속을 했기 때문이야. 손 선수보다 그쪽이 훨씬 중요한 손님이란 말이지. 손흥민은 대화를 지켜보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오히려 뭘 더 요청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방 열쇠만 주시면 바로 올라가서 쉬고 싶네요. 옆에서 보던 이 과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곧 키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허리를 숙였다. 손 선수 정말 미안해요. 로비 한쪽에서 눈치만 보던 다른 직원이 조용히 인사했다. 손흥민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저야 뭐 방법이 없으니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근데 말이죠. 김지배인이 다시 한번 비꼬듯 입을 열었다. 이미 체크인도 늦었고 묵으실 디럭스룸도 VIP 스위트랑 시설 차이가 많이 날 겁니. 그래도 축구 선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죠.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도 얄밉게 들리는 어투였다.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가능한 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방이 어떻든 큰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잠깐만 쉬다가 내일 이른 아침에 나갈 예정이니까요. 청소 직원들이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속닥였다. 저 사람 참 착하네. 안 좋은 상황에서도 태도를 함부로 하지 않잖아. 그러게 보통은 소리 지르거나 난리치는 손님도 많을 텐데 그들 중 한 명이 빗자루를 지그시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럼 모두 흩어지고 업무 복귀해. 김지배인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뒤돌아섰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지 말고. 우리 호텔의 명성에 누가 되면 안 돼. 특히 약속된 VIP 손님에게 불편 주면 큰일 나니까. 다들 정신 차리라고? 사람들은 그의 뒤에서 각각 작게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젓는 모습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투숙객, 몇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라고 내뱉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했다. 그 후로 시간이 조금 지나 손흥민은 결국 디럭스룸에 배정받았다. 방에 들어서자 일단 레이아웃부터 살폈다. 여기면 충분해. 원래 쓸 방이 아니긴 하지만 깨끗하긴 하네. 그는 혼잣말을 하며 가방을 정리했다. 곧 청소 담당 스태프들이 들어와서 마지막 세팅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한 스태프가 수건을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손 선수님, 혹시 불편한 점 없으세요? 전 괜찮아요. 힘드실 텐데 고생 많으시네요. 다들 오늘 로비에서 난처했죠? 손흥민은 오히려 스태프들을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아무래도 지배인님이 워낙 까다로우시니까. 스태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게 웃었다. 혹시 묵으시는 동안 필요한 물품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지배인님, 눈치가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손님이 편하게 계셔야죠. 청소팀장 유미라가 건조한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손흥민은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감사해요. 정말 모두 애 많이 쓰시네요. 그는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더니 청소 스태프들에게 건넸다. 이건 제 작은 마음이에요. 저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태프들이 당황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니,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희는 그저 일한 것뿐인데.
하지만 손흥민은 단호히 받아주세. 그리고 제 부탁이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로비에서 청소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작은 간식을 나눠드렸으면 좋겠습. 호텔에서 주는 복지 말고 제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스태프들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 선수님. 이런 마음 써주시니 저희도 힘이 나요. 몇 시간 뒤 로비의 공기는 조금 진정된 듯 보였으나 여전히 투숙객들 사이에서는 오늘 진짜 호텔이 시끄러웠다 라는 말이 돌고 있었다. 직원들은 각자 분주하게 움직였고 김지배이는 자기 사무실에서 뭔가 전화 통화를 하느라 바빠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VIP 스위트룸을 예약한 귀빈이라는 인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통해서 자신은 오늘 못 갈 것 같으니 예약을 취소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온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김지배인에게 달려갔다. 지배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뒀던 VIP 손님, 오늘 못 온다고 하네요. 일정이 바뀌었다고. 김지배인은 헛기침을 하며 핸드폰을 내려놨다. 뭐라고? 그럼 스위트룸이 비게 됐단 말이야? 네, 그렇습. 취소 수수료는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떡하죠? 이 과장이 난처해했다. 젠장, 그럼 그냥 스위트룸이 비어 있는 거잖아. 괜히 손흥민한테 방을 빼앗듯이 했는데. 김지배인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거 혹시라도 언론에 퍼지면 호텔 이미지가 최악이 되겠는데. 이 과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지금이라도 손 선수님께 스위트룸을 권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미 늦었어. 내가 그렇게까지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와서 바꾼다 하면 말이 되겠냐고. 게다가 내가 자존심이 있지. 김지배인은 책상을 가볍게 치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로비에서 찍힌 영상이 이미 SNS에 퍼지기 시작했다. 손흥민 선수 5성급 호텔에서 모욕당하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은 영상이 온라인을 휩쓸었고 일부는 호텔 측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돈 많은 VIP만 중요시하는 호텔의 민낯 같은 글이 공유되며 댓글창이 불타올랐다. 지배인님, 이거 큰일이네요. 기사까지 났다는데요? 한 직원이 급하게 달려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다. 보세요. 손흥민 선수 호텔에서 홀대받은 사연 해서 벌써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휴, 이런. 김지배인은 휴대폰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렸다. 이 상태로는 호텔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겠어. 당장 PR팀 불러서 대책 쓰라고 해. 이 과장도 잔뜩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 근데 손 선수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사과? 내가 그렇게까지 막말을 해놓고 그냥 사과한다고 해결될까? 김지배인은 답답한 표정으로 책상 위 서류를 치웠다. 근데 또 손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테고 호텔 이미지도 걱정이고. 아, 머리 아파. 바로 그 무렵 청소팀장 유미라가 노크를 하고 지배인실 문을 살짝 열었다. 지배인님, 잠시 말씀 괜찮으실까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김지배인이 쏘아붙이려던 순간 유미라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 일 때문에 청소팀 포함 많은 직원들이 황당해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께서도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호텔이 너무 심하게 대했다고 비난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배인님께서 나서서 손 선수께 사과하시고 혹시 남은 스위트룸을 제공할 수 있다면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그 VIP분은 취소하셨잖아요. 김지배인은 말없이 서류를 뒤적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아까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놨는데. 그래, 호텔 명성 위해서라면 사과 정도는 해야지. 가서 어디 계신지 확인해. 곧 이 과장이 손흥민이 머무는 디럭스룸 앞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잠시 후 소리가 들렸다. 네, 들어오세요. 이 과장이 살짝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손 선수님, 지금 괜찮으시면 지배인님이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손흥민은 침대에 걸터 앉아 축구 경기 재방송을 보고 있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별다른 불쾌감은 드러내지 않았다. 곧 김지배인이 들어섰고 방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손 선수님, 아까 로비에서 제가 좀 과했죠.
그는 안경을 벗었다 쓰며 애매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사실 VIP 손님이 오늘 무조건 온다고 해서 호텔 차원에서 중요한 거래가 걸려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네, 들었습. 저도 호텔 입장을 전혀 모르진 않아요. 그래도 제가 예약을 했고 절차대로 방을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워낙 단호히 거부하시니 좀 당황스러웠어요. 김지배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제 잘못임니 우선 죄송합니. 앞으로 손님을 응대하는 태도를 좀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 그리고 지금 스위트룸이 취소돼서 비었는데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 방으로 바꿔드리고 싶어요. 이미 밤도 늦었고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내일 바로 나갈 예정이에요. 손흥민이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굳이 옮길 필요 없을 것 같습. 오히려 청소부분들 일만 늘어나잖아요. 김지배인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그래도 대접은 제대로 못 해드렸지만 하다못해 식사 쿠폰이나 호텔편의 시설은 마음껏 이용하시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손흥민은 그저 미소 지으며 괜찮습 하지만 직원분들께는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청소팀 분들이나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고 답했다. 이야기를 옆에서 지켜보던 이 과장이 곁들였다. 아, 손 선수님께서 이미 청소팀에게 간식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팀장님이 내려가서 다 같이 나눠 먹었다고. 김지배인은 약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벌써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아이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한 거니까. 사실 멀리 못 갈 정도로 피곤했는데 청소팀 분들이 너무 친절해서 큰 힘이 됐어요. 잠시 흐르는 정적 뒤에 김지배인은 마침내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오만했어요. 호텔 이익을 너무 우선하다 보니 실제로 중요한 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깜빡했네요. 손님을 대하는 제 태도부터가 문제였다는 걸 인정합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주셔서 다행입니. 저도 몇 번 호텔을 이용하면서 느꼈지만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곳이잖아요.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다 보면 더 큰 만족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문 밖에서 대기하던 청소팀장 유미라와 스태프 몇 명이 문 사이로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댔다. 지배인님, 저렇게까지 말을 부드럽게 하시네. 그러게, 처음엔 완전 폭군 같았는데. 그들은 서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김지배인은 목소리를 낮춰 다시 한번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 앞으로 우리 호텔이 손님을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럼 저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요. 지배인님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고 웃어 보였다. 이후 호텔 측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로비에서 벌어진 갈등 상황을 내부적으로 재점검하고 사과문을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스태프 교육도 강화하고 특히 손님 응대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직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배인님이 직접 나서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니까 기대는 조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당장 내일부터 매니저님들과도 회의를 열겠다. 김지배인은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공식 선언을 했다. 우리 호텔의 내부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손님을 차별하는 규정이 있다면 고쳐야 해요. 특히 가시적인 VIP 제도 운용 방식을 재검토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과장과 다른 부서장들이 동시에 대답했다. 직원들 교육 일정도 잡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윤리 교육을 진행해 보겠습.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라는 기조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직원이 조용히 속삭였다. 손흥민 선수 때문에 결국 우리 호텔 문화가 바뀌겠네. 그러자 옆에서 누군가가 끄덕였다. 그렇지. 그분이 괜히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선수가 아니지. 인성도 좋고 말도 부드럽고. 다음날 아침 손흥민은 짐을 챙겨 로비로 내려왔다. 마침 김지배인과 이 과장 그리고 청소팀장 유미라 등이 로비에서 그를 배웅하고 있었다. 손 선수님, 오늘 일찍 출발하신다고 들었습. 조금 더 쉬시지. 이 과장이 미안한 듯 말했다. 아니요, 일정이 있어서요. 그래도 지난밤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직원분들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손흥민이 환하게 웃자 옆에 있던 스태프들은 작은 박수를 보냈다. 김지배인은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 저희 호텔에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제가 먼저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손을 잡으며 가볍게 악수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 저도 모든 호텔이 완벽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느냐니까요. 맞아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배운 게 많습니다. 이 과장이 이어받아 손 선수님께서 은근히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청소팀 분들도 정말 고마워하시고요. 유미라가 다가와 수줍게 인사했다. 손 선수님이 챙겨주신 간식, 우리 팀 다 같이 잘 먹었습. 그 마음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손흥민은 멋쩍은 듯 웃으며 별거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서로 기운내면 좋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때 로비 구석에서 몇몇 투숙객이 휴대폰을 들고 지켜보다가 수군댔다. 저기 봐. 어제 그 난리치던 지배인도 이제 저렇게 겸손해졌네. 진짜 사람이 바뀐 것 같긴 하다. 그래도 그만큼 이슈가 됐으니 잘 해결되는 게 다행이긴 하지. 곧 김지배인은 안내 데스크를 향해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오늘부터 디럭스룸 이상 등급의 객실 예약 관리를 다시 점검해 봅시다. 만약 특정 VIP에게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면 최소한 기존 예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정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자 직원들이 일제히 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변경될 일이 있다면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제공하도록 해요. 손님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 말에 모두가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이어 한 간부 직원이 제안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체 스태프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청소나 안전관리, 보안팀까지 다 같이 한 번씩 모여서 소통의 장을 열면 어떨까요? 다들 일은 서로 달라도 결국 호텔 서비스를 만든다는 면에서는 하나의 팀이니까요. 좋네요. 그렇게 하죠. 김지배인이 잔뜩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사태 같은 일은 다시 안 일어나게 노력하겠습니다. 출입구 쪽에서 떠나려던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더 나은 호텔이 될 거라 믿어요. 모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뒤따라 있던 투숙객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손흥민 선수 여기 봐주세요. 혹시 사진 한 장만. 그는 환하게 웃으며 빠르게 사진 촬영에 응했다. 기자들은 없었지만 호텔에 머무는 사람들이 SNS에 올릴 사진이 충분해 보였다. 손 선수님, 혹시 앞으로 또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 투숙객이 물었고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스케줄이 맞으면 또 오겠죠. 그땐 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기대해 볼게요. 저희도 손 선수님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직원들 여러 명이 동시에 외쳤다. 그 소리에 다른 투숙객들도 덩달아 박수를 쳤다. 결국 이번 갈등은 호텔 측의 공개 사과와 개선 약속으로 마무리되었다. SNS에서 영상이 퍼진 영향으로 일부는 여전히 호텔을 비판했지만 어쨌든 호텔이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 한다. 는 반응도 나왔다. 며칠 후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게시되었다. 본호텔은 모든 고객을 동등히 대우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전면 재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 지난 사건으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장은 그 문구를 여러 번 읽어보고 조용히 그래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면 되겠지라고 중얼거렸다. 청소팀장 유미라도 정말 우리가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호텔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주변 스태프들에게 말했다. 며칠 뒤 사무실에 특별 우편이 배달되었다. 보내는 이는 손흥민. 안에는 손흥민이 직접 쓴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그날 저를 위해 노력해 주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 여러분이 계셔서 호텔이 빛나고 저는 편히 쉴 수 있었습. 앞으로도 많은 손님들이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김지배인은 그 카드를 조용히 읽으며 씁쓸하지만 미소 짓는 표정이 되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러곤 주위를 둘러보며 다짐했다. 그래, 이번 일로 배웠으면 됐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달라질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저녁 일부 스태프들은 휴게실에 모여 이번 사건을 되짚었다. 처음엔 완전 재앙인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호텔이 체질 개선을 하게 된 것 같아. 청소팀, 프런트팀, 매니저들까지 다 같이 협력하니까 뭔가 뿌듯해.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린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리고 지배인님도 변했어요. 아까 보니까 오늘 들어온 손님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유미라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예전엔 누군지 알아? 나 지배인이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요즘은 불편하신 점 없으세요? 라며 한 번 더 묻고 다들 그 변화를 반갑게 바라봤다. 사실 이렇게 한 번 크게 소문나야 바뀌는 게 어찌 보면 씁쓸하긴 해요. 어떤 직원이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평소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지나갔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변하면 되죠. 모두가 의식하고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이 과장이 그 말에 힘을 실었다. 손 선수도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한 말 아닐까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리했다. 우리도 더 열심히 해봐요.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불만 상황이 생기면 신속히 대처하고 서로 돕도록 해요. 며칠 후 호텔 홈페이지에 새로운 게재물이 올라왔다. 전 직원 인권 및 서비스 교육, 실시 안내, 모든 고객에게 같은 가치를 부여하겠습니다. 회사 내부망에도 직원과 고객이 함께 행복해지는 호텔을 지향합니다. 라는 슬로건이 떠올랐다. 그 모습을 본 투숙객들은 입을 모았다. 그 사건 이후로 훨씬 나아졌다고 하던데? 로열 헤리티지 서울. 이제는 더 따뜻하고 친절해졌대. 아직 완벽하진 않아도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잖아. 호텔 직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다. 불편을 당했던 손흥민이 여전히 응원해준다는 사실이 큰 위로이자 동기부여가 되었다. 로비에 걸린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호텔 정책 변화 소식과 이벤트들이 공지되고 있었다. 금일부터 청소, 안전, 안내 모든 부서와 함께 협업해 쾌적한 환경을 약속드립니다. 또 하나의 자막이 지나갔다. 직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창구 개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정말 바뀐 걸까?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지. 하지만 적어도 이전에 없던 분위기와 의지의 표명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손흥민 선수는 훗날 이 호텔에 다시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 스태프가 묻자 옆에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오, 정말 확 바뀌었네요. 멋집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청소팀까지 다 챙겨주실지도.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투숙객 한 사람이 그들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런 긍정적인 변화라면 다들 환영하지 않겠어? 우리 스스로도 이번 계기로 배웠다는 것을 손님들에게 계속 보여주자고요. 이 과장이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독려했다. 사실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서비스업은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손님을 귀히 대하는 태도, 그 기본이 흔들려선 안 되는 거죠. 김지배인도 그 말에 공감하며 작게 웃었다. 맞습 이제 그걸 지키는 게 제 책임이니까요. 그날 오후 청소팀의 작은 전달 사항이 떨어졌다. 이번 달 직원 복지 바우처 추가 지급, 손님 만족에 큰 기여를 한 청소팀에게 특별 보너스 제공. 유미라는 깜짝 놀라며 이거 손흥민 선수가 주신 간식 얘기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 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요, 그날 우리를 향한 손 선수의 진심 어린 감사가 없었다면 지배인님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바꾸셨을까? 옆 동료도 감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로비에서는 이제 더 환한 미소와 상냥한 음성이 오갔다. 어서 오세요. 로얄 헤리티지 서울입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호텔을 찾은 사람들은 공손한 대접에 호감을 보였다. 어떤 이들은 SNS에서 논란이 있길래 조금 걱정했는데 실제로 와보니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며칠 뒤 한 유튜버가 호텔을 방문해 영상을 찍으며 물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 사건으로 유명해졌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프런트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희가 그때 부족함을 많이 깨달아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 어제도 직원들 전체 교육을 진행했어요. 여러 측면에서 지적받았던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그 유튜버는 카메라를 향해 오, 이 정도면 정말 달라지려는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라고 말하며 영상을 이어갔다. 며칠 후 한밤중에 해외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룬 후일담 기사가 올라왔다. 손흥민 한국 호텔 갈등 이후 직원들과 화해, 호텔 측 성숙 약속. 그 기사는 갈등 끝에 얻은 깨달음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이에 해외 팬들도 역시 손흥민답다며 응원의 글을 남겼고 호텔 이름도 다시 언급되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손흥민은 그 기사를 본 뒤 지인에게 괜히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배운 게 있다면 다행이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그는 추가로 남긴 짧은 메시지에서 이렇게 전했다. 작은 일이지만 한 번의 변화가 서로에게 큰 가치를 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 호텔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비 소파에서 어떤 노신사가 동행자에게 묻고 있었다. 큰돈 쓰는 손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뒤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스태프들의 노고와 또 예약한 모든 고객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배웠겠죠. 동행자가 대답했다. 맞아요. 누구든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도 일상에서 얼마든지 비슷한 처우를 받거나 거꾸로 누군가를 그렇게 대할 수도 있으니까. 노신사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미소 지었다. 이 이야기는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봐야겠어요. 호텔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 분야가 사람을 먼저 대하는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네요. 문이 열리고 새로운 투숙객이 들어서자 프런트 직원이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 확인해 드리겠습. 혹시 짐은 무겁지 않으신가요? 바뀐 분위기는 실로 눈에 띄었다. 모두가 자연스레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작은 민원이나 요구사항도 꼼꼼히 챙겼다. 그날 늦은 저녁, 직원 휴게실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오갔다. 아직도 어제 일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요.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유명해도 우리 지배인님 성격상 저렇게 바뀔 줄 몰랐죠. 이 과장이 머그잔을 들고 미소 지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충격이 컸고 외부 반응도 심상치 않았으니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주방 관리 직원이 끄덕였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결국 사과하고 개선책까지 마련했으니. 이제 더 지켜봐야겠지만 출발이 나쁘지 않아요. 네,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안주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죠. 이 과장이 맑은 눈으로 동료들을 바라봤다. 어쨌든 변화는 시작된 거니까. 잠시 후 호텔의 로고가 찍힌 편안한 의자에 기대 앉았던 청소팀장 유미라가 한마디 덧붙였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혹시 이런 부당함을 겪게 된다면 그냥 참고만 있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임자들도 최대한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맞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진 모르지만 이렇게 다 함께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다면 이 호텔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야기를 듣던 조리팀 직원은 옆 사람을 힐끗 보며 웃었다. 어쨌든 이번 사건 덕분에 다음엔 어떤 화제가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호텔 측이 일단 많이 반성했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웠으니 아마 다음번엔 좀 더 멋진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또 유명인이 오든 일반인이 오든 모두가 기분 좋게 묵는 호텔이 되길 바라요. 그 순간 어느 스태프가 빙그레 웃으며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우리 후속 이야기까지 다들 지켜봐 달라고 말하면 좋겠는데요. 다음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하면서 옆 사람들이 재밌다는 듯 웃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해 봐야겠네요. 하하, 우린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다들 하나둘씩 일어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호텔 내부는 전보다 훨씬 밝은 기운으로 가득해 보였다. 이제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듯했다. 그렇게 손흥민이 경험한 작은 갈등이 결국 호텔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김지배인의 거만한 태도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고 그 역시 사과와 함께 진심으로 자기 행동을 반성하며 달라지려 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무시당하기 쉬웠던 청소팀과 각종 스태프들의 노고가 조명받았다는 점도 의미 있었다. 결국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깨달았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이 사건은 호텔 내부에 오래도록 기억될 교훈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작은 변화가 또 다른 곳에 전해져서 모두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리고 일하는 이들도 보람을 느끼면 좋겠다. 호텔 입구에 마지막으로 비친 손흥민의 뒷모습은 더 이상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닌 한층 넓은 이해와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김지배인도 그 모습이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바라보며 속으로 각오를 다졌다. 다시는 누구도 당장 나가라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돈이나 지위로만 평가하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시작이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세. 우리가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따뜻해질 수 있는지. 어느 직원의 이 말은 곧 호텔의 새로운 표어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이제는 당당히 목소리를 내보세,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한 노신사가 로비를 지나며 중얼거렸고 이를 들은 옆 사람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전해 주세. 아마 다음번에는 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겁니. 로열 헤리티지 서울. 내일은 또 어떤 역사가 쓰일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날 밤 호텔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가운데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계속했다. 언제 또 새로운 사건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모두가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졌음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좋은 얘기는 함께 나누면 더 멀리 퍼지잖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널리 알려주세요. 청소팀장 유미라가 마지막으로 건넨 이 한마디는 마치 독자들을 향한 초대장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호텔을 지켜봐 주세. 우리 모두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